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또 한 번의 역사를 썼습니다. 이미 뭐 에미상을 수상하기 전부터 만들어내는 것 기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선 전 세계에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을 했습니다. 1억 4,200만 명이라고 해도 대단한데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을 했고요. 넷플릭스 서비스를 하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하는 대기록을 세웠고 경제적으로 만들어낸 가치가 1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에미상까지 수상을 한 거죠.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 수상했고 여우 단역상, 특수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미술상, 합의 6관왕입니다. 자, 저희 뭐 인터뷰를 좀 하기 전에 수상 당시 모습부터 잠깐 볼까요? 황정혁 Squid Game! Since Squid Game got 14 nominations at the Emmys, people keep telling me I made the history, but I don't think I made the history by myself. Because it was you who opened up the doors for Squid Game, invited us here tonight at the Emmys. And I also hope this won't be my last Emmy either. I'll be back with season 2. Thank you. Lee Jung-jae! Squid Ga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everyone watching in Korea. Thank you. 벅차오르네요. 앞에 이제 황동혁 감독의 영어 소감이었는데 14개 부문 후보에 오르자 사람들은 나에게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나 혼자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비영어 시리즈 수상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시즌2의 각본 작업을 지금 마쳤다고 합니다. 이 각본은요, 황동혁 감독이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쓰고 연출까지 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황동혁 감독. 전문가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볼까요? 문화평론가 정덕현 선생님 연결이 돼 있어요.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시간으로 뭐 다 보셨죠? 예, 근데 실시간으로 보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에미상을 실시간으로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에겐 사실 생소하고 거리가 맞아요. 먼 상이었어요. 우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인데. 맞습니다. 예. 일단 뭐 한마디 총평을 하자면? 이 한마디로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난감했는데 정리를 굳이 하자면 네. K 콘텐츠라는 드라마가 지금까지 그려온 어떤 일련의 흐름에서 아주 활용정점을 찍는 해피엔딩 이 장면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K 컬처,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K 팝, K 영화 이미 네. 뭐 전 세계를 석권했다 이런 말 하는데 네. 그 마지막 점을 찍는 것 같은 K 드라마의 네, 성공이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 사실은 이제 K-팝, K-무비보다 K-드라마가 진입장벽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드라마는 아무래도 다 집에서 TV로 보잖아요. 예. TV로 보면 결국 그 자국의 언어와 뭐 이런 쪽에 훨씬 더 먼저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기가 훨씬 어려운데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을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참 좀 비현실적인 어떤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을 받는 광경을 보면서. 사실 에미상이란 게 우리한테 익숙치 않다 보니까 네. 에미 시상식에서, 그러니까 에미 어워드에서 이런 상을 탔다는 게 6관왕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확 와닿지가 않는데 네. 요거를 조금 뭐 비유하자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가장 큰 건 그거죠. 지금 이게 아카데미상은 영화계에서 이제 가장 미국에서 알려진 어떤 상이라고 본다면 네. 에미상은 지금 미국의 방송계 아카데미상 뭐 이렇게 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비영어권 드라마 이게 뭐 받은 적이 없다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이번에 이 상이 얼마나 큰가를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들여다보니까 1949년도에 첫 회를 했더라고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통도 굉장히 긴 상이고 상 부문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뭐 프라임 타임부터 뭐 데이타임, 뭐 뉴스 다큐멘터리 뭐 되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번에 받은 건 프라임 타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에미상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라임 타임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뭐로 치자면 시청률 가장 높은 시간대. 네, 맞습니다. 예, 가장 네. 높은 시간대를 대상으로 한 것에서도 여기서 지금 상을 탄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 6개를 받은 거죠. 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정도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은 거다. 맞아요? 실제로 그렇죠. 로또 복권 당첨되기보다 어렵다. 이게 사실 오징어 게임하고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예. 거기서 이게 몇백억 놓고 게임을 벌이는 거잖아요. 마지막 1인이 되는. 그 마지막 1인 되기만큼 어려운 일이긴 해요. 오징어 게임에서 그 마지막 일이 그 얼마가 400 몇 억 가져가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걸 가져가는 그 1인 되기보다 어려운 일이 여기서 상타는 거다? 그렇죠. 야. 그러고 보니까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영화가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영어권 네. 국가들이 탄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타기가 좀 맞아요. 어려웠던 것뿐이지. 그렇죠. 여기는 아예 그 비영어권 국가 다 통틀어서 우리가 처음 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꼬리를 무는 질문은 그거죠. 왜 오징어 게임 비영어권 드라마가 미국 안방에 방영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텐데 왜 오징어 네. 게임이 그렇게 예. 뭐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 이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오징어 게임이 지금까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시리즈 다 영화, 드라마 다 통틀어서 역대 1위거든요. 가장 많이 본 예. 작품이라는 거죠. 예. 그런 기록적인 부분들을 에미상에서도 도저히 이거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너무 많이 봤다. 예, 일단 너무 많이 봤다. 너무 많이 봤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거기에 대한 평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평단에서도 좋았고 대중적인 반응들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작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생활이나 일상으로까지 스며들어서 굉장히 신드롬 현상까지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콘텐츠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충분했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작품이 아무리 있어도 사실은 넷플릭스 같은 이 글로벌 플랫폼이 없었다면 사실 전파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작품들이 다 글로벌 협업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번에 에미상도 이게 이제 뭐 한국 작품이 갖고 있는 쾌거인 건 분명한데 거기에 글로벌 협업이 같이 껴있다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아마 넷플릭스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이 상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감독이 만들고 우리가 극본 예. 쓰고 우리 배우들이 출연해서 이제 겉으로는 완벽한 우리 작품처럼 보이지만 그 네. 뒤에는 OTT 회사인 이제 넷플릭스가 있는 거고 거기에 또 네. 수많은 외국인들의 협업이 있었다는 사실. 같이 들어가 있었죠. 예. 미국에서 볼 때는 온전히 온리 한국 작품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협업에 의해서 물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협업에 의한 작품으로 에미상에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큰 어떤 뭐 영향력을 미끼친 게 있지만 넷플릭스의 힘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배우 이정재 씨의 나무주연상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작품이 훌륭해서 뭐 작품상 받고 감독상 받고 작품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배우가 상 받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라면서 외국인 배우가 상 받는 건. 그렇죠. 여기서 이정재 씨는 사실 이 아시아 국적 배우가 에미상 수상한 것 자체가 지금 에미상에서 받은 것 자체가 처음이라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일이긴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시아 배우가 영어로 미국 드라마에 출연하는 일은 전에도 있었을 텐데. 예, 그쵸? 아시아 국적 배우가. 아시아 국적 배우가. 근데 예. 아시아 국적 배우가 그것도 그 자국 언어로 이야기를 해서 상 탄 거 이거 완전 엄청난 신기록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정재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어떤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오징어 게임이란 작품 안에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한 부분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에미상까지 받으려면 이거 하나 가지고는 이렇게 에미상에서 발탁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잖아요, 이정재 씨가. 맞습니다. 예, 뭐 배우조합상 이런 데서도 받았고 뭐 보니까 받은 상만도 사실 지금 텔레비전 부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거의 휩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바탕에 깔리면서 에미상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또 저 주연으로 발탁이 된 게 대단한 화제였는데 네, 맞아요. 그 네. 이정재 씨가 미국에 뭐 살던 사람도 아니고 영어가 아주 유창한 배우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미국 드라마의 주연으로까지 캐스팅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나중에 그 후기로도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뒤풀이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연기라는 게 꼭 언어의 부분은 아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예.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이정재 씨가 스스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 뭐 자신이 이번에 받은 이 상에 대한 것들을 평가도 하면서 이 사실은 지금 이제 글로벌 협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도 동양권이나 아시아계 또 한국 지금 배우들이나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협업에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같이 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K 드라마, K 영화, K 팝까지 이게 네. 그냥 우리가 안에서 볼 때 소위 말하는 국뽕에 차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외국에서 K 문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그렇게 높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차분하게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이 국뽕의 관점으로 뭔가 굉장히 도취적으로 이런 거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시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흐름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경쟁력이 뭔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번에 상을 지금 2개를 받았잖아요. 예. 감독상하고 나무주연상 물론 다른 것도 6개 다 포함되어 이제 있지만 주요상 중에 2개. 예. 예, 감독상과 이 나무주연상이라는 건 결국은 한국 콘텐츠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이 맨파워에서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맨파워. 예. 사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느끼거든요. 해외에서도. 사실 지금 이런 표현은 약간 비판적인 얘기들도 나오지만 굉장히 가성비 높은 작품들을 실제로 만들어낸다. 예. 그 퀄리티 굉장히 높은 작품들을. 예. 그리고 배우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도 잘하지만 예.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딱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게 아시아권에서는 그렇게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멜로 좀 많이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멜로에서 사실은 배우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배우들이 그걸 굉장히 잘 갖고 있다고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요 얘기 되게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네. 홍콩 영화 하면은 떠오르는 그 네. 이미지 주윤발 굉장히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지금은 이제 한국 배우들이 그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매력을 느끼고 있다 사람들이. 네.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특히 배우들에 대한 어떤 배우들에 매력을 대한 느끼고 매력.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정덕현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